자, 감정평가 원이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약 강의에 제가 요약을 해놓겠지만 나오는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의 기초이론이 있고요. 일본 감정평가의 개요가 있습니다. 우리 책에. 그래서 평가의 필요성, 평가의 기능, 특별원칙 뭐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와요. 넘기시면 감정평가의 분류라는 게 페이지 있죠. 여기도요. 나올 수 있는 건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평가 조건에 따라 분류가 있어요. 여기가 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약 강의 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현황과 조건부라는 게 있습니다. 현황과 조건부. 그래서 현황이라는 자체는요. 현재 주어진 상태를 그대로 평가를 해요. 그러면 만약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그럼 있는 거로 봅니다. 그럼 이게 건부지가 되죠. 이제 우리나라 이제 현황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고 이제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자, 조건부라는 것은요. 조건부는 토지에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봐요. 다지로 산정하죠. 그래서 현황과 조건. 그래서 현황은 부동산의 상태, 용도 제한 물건도 현 상태로 그냥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그린벨트 지정돼서 있는 상태 그대로 가고, 조건부는 이제 불확실하지만 어떤 사태의 발생을 가상해서 성취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태의 발생을 가상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한부 평가와 소급 평가라는 게 이제 중요하죠. 자, 우리가 기준 시점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기본 강의에서. 감정평가의 기준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원래 원칙이에요. 근데 그 시점이 이제 현재로 봤을 때 기준 시점을 과거로 정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 시점을 미래로 정해줄 수 있습니다. 과거로 정해놓은 걸 소급이라고 하고요. 미래를 정한 것을 기한부 평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장래 도래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그래서 미래 분양 시점이 확실한 아파트 같은 건 어때요? 미래 명확하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한 일정 기준 시점이 되고요. 과거에 대한 시점으로 간다? 과거는 어떻게 됩니까? 소급입니다. 토지 시공시 보상 평가, 소송시 평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기타의 분류는 참모와 수지정은 잘 안 나와요. 체크하시고 그냥 평가 대상 물건에 따른 분류가 잘 나옵니다. 별표 쳐놓으세요. 자, 우리가 요약 강의 때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세부적으로 갈게요. 자, 오늘은 이제 개별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필지와 획지를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1필지, 2필지, 3필지가 있다. 자, 우리가 소유권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가격이 비슷하면 일획지로 묶을 수가 있는데요. 다 틀립니다. 뭐 평당 1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그러면 건건이 가야 돼요. 그냥 하나를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1필지를 그냥 일획지로 봐요. 그래서 개별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개별 평가.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평가는 대상물건을 개별로 행해야 합니다.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과의 구분이라는 게 있는데 구분부터 가면 구분은요. 자, 사필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소유권이죠. 1필지죠. 그래서 한 개의 물건이라도 자, 갑돌이가 인위적으로 토지 이용 단위로서 주유소와 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주유소와 카센터를 이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카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익지가 되는 거죠. 그건 당연히 구분해서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4번 한 개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해서 평가한다. 이 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되고요. 복합건물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주상복합건물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복합건물은 앞에 주상이 생략됩니다. 주상복합건물은 한 건물에 상가만 있는 게 아니라 주택도 있죠. 그래서 구분해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봤듯이 한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우리가 나눠지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번호로 매긴다면 이제 교재 얘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2번으로 가볼까요? 일괄평가 가볼까요? 일괄평가라는 것은요. 9개의 필지가 있습니다. 9개. 그래서 5, 6, 7, 8, 9, 10, 11, 12, 13이 있으면 9개 필지가 2개 이상이에요. 2개 이상이 거의 가격이 비슷하다. 그럼 일획지로 묶을 수가 있죠. 일획지로 묶어보니까 우리가 일괄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2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이용되거나
상호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는 일괄평가한다. 자, 복합부동산이라는 게 어땠어요?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죠. 토지와 건물이 일괄해서 평가를 하겠죠. 그죠? 복합부동산이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분평가라는 게 있어요. 부분평가라는 자체가 이제 3번이죠. 3번은 이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0평인데요. 여기를 도로로서 갑돌이 땅을 국가가 수용을 합니다. 수용시 보상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럼 전체를 보고 일부분만 봐요. 그래서 그건 부분평가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감정평가할 때는 일체로 이용되는 물건만 하니까 복합부동산이 토지만의 평가.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봅니다. 1번 기준에 있어서 보통 우리나라의 현황과 조건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부분과 독립으로 봤을 때 둘 다 복합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예요. 근데 토지와 건물이 있는 거로 본다면 그냥 부분평가예요. 부분평가는 건부지 평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분은 그냥 우리가 복합부동산인데 토지만의 평가. 독립평가로 내려오시면 1번 감정평가는 틀려요. 토지의 건물이 없는 거로 봅니다. 조건평가로서 낮이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복합부동산일 경우는 그 밑에 1번 기준은 토지만을 독립된 부동산 낮이로 상정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건부간가와 건부지가를 고려하지 않은 일종의 조건평가죠. 그래서 보통 운하의 표준제 공시가 평가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운하의 표준제 공시가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도 낮이 산정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이제 가치론에서 가치와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박스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가치와 가격은 틀립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박스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이 요약 강의 때 또 제가 그 화면을 보고 또 설명을 하겠지만, 자, 감정평가입니다. 자, 감정평가라는 것은요, 가치를 살펴서 가격으로 표시하죠. 그래서 밸류와 프라이스가 틀린데요. 자, 밑에 박스에 보시면요, 이 가격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과거에 20억으로 거래가 됐대요. 그럼 과거의 값이죠. 그럼 과거에 실제로 거래가 된 겁니다. 교환의 대가 실제 지불된 것으로서 과거의 값으로서 이건 중개사가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 평가라는 자체는 어떻게, 가치라는 건 어떻죠? 가치를 살피는 건 평가사죠.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해요. 그래서 이건 현재 값. 이건 중개사가 아니라 평가사가 되겠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주어진 시점에서 가격은 딱 하나죠. 가격은 하나나 가치는 무수히 많다. 이거죠. 다원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거기 위에 보시면 가격에 대한 것이 좀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가치와 가격이 또 괴리돼서 장기를 또 일치한다. 기출문제에서 다 풀어보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파트로 가죠.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쭉 넘겨보시면요. 가격제 원칙이에요. 그래서 6번 부동산 평가의 제원칙 행위 기준입니다. 그래서 체행 원칙이 가장 중요하지만 체행 원칙보다는 우리가 더 넘기시면은 간접 원칙에 수요 공급의 원칙도 있고 대체 원칙, 그 다음에 대너집과 대여적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출제 빈도가 높은 쪽으로 좀 제가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감정평가의 가격제 원칙이 1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13가지 원칙을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주가 되는 게 체형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만 쫙 얘기해 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체크를 해드리는 방향으로 가기도 할게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체이용의 원칙입니다. 가장 중추적 기능을 해요. 그러면서 자, 우리가 이 토대가 된다, 전제가 됩니다. 시간의 원칙이라고 이제 박스에 나올 텐데요. 자,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제가 해드릴 테니까 책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체크를 하시고요.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책은 제가 하나씩 그냥 체크를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박스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그걸로 정리를 하세요. 자,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항상 변동을 합니다. 그래서 변동의 원칙이라는 게 적용되죠. 그래서 시점을 명시해야 돼요. 그럼 시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변동의 원칙을 찍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변동의 원칙은 우리가 이 비교 방식에 기준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시점 수정이라는 게 비교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 기준되는 시점을 명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점이 나오면 무조건 변동의 원칙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장래라는 자체,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미래, 장래를 예측합니다. 장래라는 글씨가 나오면 예측의 원칙과도 관련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토대가 된다는 자체가 항상 예측의 원칙이, 자, 토대가 된다는 자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채용이라는 자체는 현재를 우리가 예측하는 게 아니라 장래까지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측의 원칙이 또 선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외부적인 요인과 대내적인 요인이 있어요. 대외적인 것과. 그 외부냐, 내부냐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는, 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수수기균이라고 요시를 할 겁니다. 수수기균. 그래서 균형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자, 균형의 원칙은 만약에 20층짜리 빌딩에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자, 이거 우리가 기능적 감가로 배우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외부적이 아니라요. 이 구성요소라는 단어가 나와요. 구성요소라는 건 생산 요소를 얘기를 해요. 보통 내부가 생략이 됩니다. 그럼 내부 구성요소 간의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 그럼 균형의 원칙을 찍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건 특히 지역 분석이 아니라 개별 분석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우리가 이 책에는 안 나왔지만 적합과 균형을 다시 한번 제가 박스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이건 내부적인 거예요. 근데 기여의 원칙은 뭐냐면, 기여의 원칙은, 자, 균형의 원칙이 선행을 합니다. 얘가 후행을 하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하주차장이 1억 들어간다. 지금은 한 7억으로 이 가격이 매겨집니다. 그러면 합치기가 되면요, 8억이 아니라 15억이 되면 투자를 하겠죠. 플러스 알파가, 야, 너 거기 기여하는 게 있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기여의 원칙은요, 자, 단순히 생산비를 합친 게 아니라 생산비의 합이 아니라 기여도의 합입니다. 기여도. 생산성이라고 해도 맞아요. 생산성을 합쳤는데 생산비를 합친 게 아니다. 기여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책에 체크할 겁니다. 그럼 기여 원칙을, 균형의 원칙에 선행하죠. 왜냐면 15억이 되면 기여하니까. 그래서 기여 원칙은 어떻습니까? 추가 투자의 적분 판단.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을 따집니다. 그 다음에 수익 체증 체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본 강의 때 집약한계라는 걸 배웠어요. 집약한계를 넣으면 이윤이 감소합니다. 그럼 수익이 계속 체증하는 게 아니라 체감할 수도 있어요. 딱 우리가 체감할 때 딱 멈춰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과 관련이 돼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 배분이라는 것은요, 자, 이 생산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 있습니다. 그럼 토지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동성이라는 거기 때문에 고정 요소입니다. 그럼 얘네들한테 먼저 자본에 대한 건 이자, 노동에 대한 임금, 토지는 지대인데요. 토지를 제일 나중에 배우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 때 순수익 산정하는 방법에 토지 잔여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잔여라는 기치가 나오면 무조건 수익 배분을 찍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내부적인 것은요, 자, 이건 내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수기균으로 외우시고요. 외부적은 적합의 원칙이 잘 나옵니다. 자, 적합의 원칙은 외부적인 건데요. 시장 안에 주택을 보세요. 그러면 시장 안에 주택이 있다는 얘기는요, 주택은 주거지, 시장은 상업지, 주택은 쾌적성, 시장은 생산성입니다. 안 맞거든요. 그럼 이건 주택 자체가 내부적인 요소가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시장과의 외부 환경입니다.
환경과 안 맞다는 자체는 환경은 외부가 생략이 된 거죠. 자, 아까 이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지하 주차장이 없는 건 치유가 가능, 치유 불가능이 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설치한다, 치유 가능하지만 비용이 나가면 더 나가면 치유가 불가능할 수 있죠. 근데 얘는 무조건 치유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치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경제적 감가라고 얘기를 하죠. 경제적 감가. 나중에 이제 기능적, 경제적, 물리적을 또 다시 한번 감가론에서 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 자, 그러면 외부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역 분석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지역 분석은 지읒 들어가니까 적합이고요.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은 기역 들어가니까 균형이다.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성이라는 자체는요. 주택에 공원이 들어서면 값어치가 올라가니까 플러스 외부성, 정의 외부가가 되고요.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서면 떨어지니까 부의 외부성, 외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경쟁의 원칙은요. 초과에는 경쟁을 야기시키죠. 그래서 초과에는 또 소멸시키기도 합니다. 경쟁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우리가 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수요 공급이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럼 수요 공급은 나중에 이제 수요 공급은 제가 밑줄치라는 게 가격의 이중성만 밑줄치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것은요. 자, 우리가 이 분필도 어떻습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이 가격이 올라요. 다시 또 공급자들이 많이 만듭니다. 가격이 떨어지죠. 또 수요를 늘립니다. 다 피드백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은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기만 하지만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중성 나오면 무조건 수요 공급을 찍습니다. 경쟁에 의해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초과급과 초과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또 올라가는 형성이 돼서 또 가격이 또 형성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체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대체 원칙은 어떻습니까? 이 대신할 수 있는 원칙인데요. 자, 대체라는 자체는 물리적 대체가 아니라 용도면의 대체입니다. 그러니까 용도와 기능과 가격 면에서 대체해요. 야, 내가 대신해 줄게. 용기가 있어야 대신해 주죠.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특히 얘는 3방식과 다 적용됩니다. 물론 비교 방식이 가장 대체 원칙에 적용되지만 원가를 구할 거나 수입 방식 때 다 대체 원칙이다. 그 대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쟁이 심하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대체가 적을수록 가격이 올라가겠죠. 경쟁 원칙과도 관련됩니다. 그래서 제가 파란 색깔로 보는데요. 많이 뜨는 게 균형과 적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변동의 원칙도 잘 떠요. 그렇게. 그 다음에 최근의 경향은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나왔긴 하지만 기회비용은 이제 선택된 게 아니라 포기한 거에 대한 기회비용 갖고 따지는 건데 그건 출제 빈도가 이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잘 안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릴게요. 일단은 이제 간접 원칙으로 가시면 수요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 수요 공급의 원칙은 가격의 이중성만 체크하세요. 부동산 가치 이중성 나면 무조건 수요 공급 찍고요. 자, 대체 원칙은 기억. 부동산 가치는 상호 대체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된다. 이 정도.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 자, 어때요? 인간은 효용이 동일하다면 낮은 가치, 가치가 동일하면 높은 효용. 이런 거 나왔던 게 대체 원칙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활동에 보시면 3방식 이론적 선입견가 된다.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자, 우리가 이 대내의 원칙은 추수기균이라고 외우시라 그랬죠. 그래서 기여는 부동산 가치는 각 구성분의 전체적인 가치에 기여한 정도를 전부 합한 것이다. 그래서 쭉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가 네 번째 보시면 가치, 수익이나 가치의 기여도를 합친 거지 생산비를 합친 게 아닙니다. 생산비가 아니라 기여도의 합,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 오른쪽에 니은번에 가시면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이라는 게 있죠. 균형의 원칙에 선행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의 원칙은 유용성의 최고도를 발휘되기 위해서는 구성요소가 내부예요. 결합 상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 토지 구성 요소들, 이 토지와 건물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디귿번에 보시면 기억 들어가죠. 지역 분석이 아니라 개별 요인 분석입니다. 개별 분석과도 관련한다. 그렇게 가져가시고. 자, 수익 배분은 어때요? 총수익은 토지, 자본, 노동, 경영이 각 생산 요소에 배분되고 나머지 토지 수익은 최종적으로 배분되면서 배분된 수익을 기초로 가치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지대를 알면 지가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어떤 게 이제 얘는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자, 거기에 맨 마지막 평가 활동에 토지 잔여법이라는 게 있어요. 잔여가 나오면 무조건 수익 배분 찍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익 체증 체감은요. 자, 수익이 체증하다가 체감한다는 것은 뭐 기업번에 보시고요. 특히 이제 얘는 우리가 디귿번에 추가 투자의 적부 판정 있죠. 그것만 좀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수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대외적은 이렇게 보세요. 자, 외부에 나가면 우리가 외적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외적과 경쟁하자. 자, 경쟁은 어때요? 초과인은 경쟁을 야기하고 경쟁은 초과인을 감소하며 소멸시킵니다.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동성 부중성에 의해서 공급자 경쟁보다 수요자 경쟁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가격이 또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얘는 우리가 경쟁의 원칙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뭐 다른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적합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적합은 이 부동산 가치는 그가 속한 환경이죠. 이 환경이라는 단어가 외부가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환경과 적합할 때 높은 가치가 창출됩니다. 부동산 가치는 제 특성, 그것이 시장 수요. 시장이라는 게 나온다는 자체는 외부적인 거죠. 일치되거나 주변 토지용과 어울릴 수 있을 때 높은 가치를 창출한다고 한번 기출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평가 활동은 얘는 개별을 지우세요. 개별보다는 지역 분석과 관련됩니다. 특히 이제 경제적 감가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은 대상 부동산의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외부성의 원칙은 이 외부 환경이 대상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적합은 대상 부동산과 외부 환경, 대상 부동산이 주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외부성은 이 외부 환경이 대상 부동산의 영향. 약간 틀리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를 묶어보면 부동산에서만 채용이 돼요. 그럼 채용은요,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부동산 고유의 원칙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칠판 중에는요, 용도가 다양하진 않아요. 제가 칠판 지우는데 지우다가 여성분들이면 분말을 데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만 채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어떻습니까? 그 칠판 주개가 여기서는 이제 강남에서는 비싼데 강원도 산골로 가면 싸다? 말이 안 맞죠. 근데 주택은요, 환경에 따라 틀려져요. 적합과 외부성이 이 고유의 원칙입니다. 이 세 가지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보십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원칙이죠. 이 변동의 원칙과 예측은 좀 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변동이라는 자체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치는 내부적인 요인이든 외부적인 요인이든 변화에 따라 계속 변동한다. 변동이라는 글씨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 여러 요인에 현재, 과거, 장래. 자, 표현이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다 있죠. 그래서 항상 변하고요. 나온 다음에 디귿번을 보세요. 디귿번을 보시면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가 활동에 있어서 기준 시점 확정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 시점 박스. 이 기준 시점이 나거나 이 비교 방식 시점 수정이 나오면 시점이 나오면 무조건 변동의 원칙 찍습니다. 예측의 원칙은 어떤 단어를 찾아내라고 했어요. 과거와 현재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미래, 장래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측의 원칙은 부동산 가치가 현재 가치의 수익 실적보다는 장래라는 글씨가 중요하죠. 장래라는 게 나오면 예측의 원칙이 있습니다. 장래 기준은 가치 형성 요인의 예측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꼭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내부, 외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고 뭐 기회병의 원칙은 잘 출제가 안 되니까 뭐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넘겨 보시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좀 강하게 할게요. 자, 그래서 넘기시면 이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3가지 원칙이 우리가 그 전 페이지 가시면 다시 보게 되면 체익 원칙이 그 박스로 돼 있죠. 전제가 되는 게 변동과 예측, 토대가 되고요. 내부는 수수 기균, 그다음에 외부는 외적과 경쟁하자. 경쟁의 원칙은 수요공급의 원칙과 대체 원칙과 관련이 되고요. 이 기회비용의 원칙이 대체 원칙과도 관련이 되는데 그렇게 그냥 느낌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비용이라는 자체가 나오진 않았네요. 기회비용이라는 거 잠깐만 말씀드려 볼게요. 자, 기회비용이라는 자체가 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 대체 원칙의 전제가 된다는 건데요. 자, A 토지하고 B 토지가 있어요. 기회비용이라는 건 포기한 비용을 이제 따져보는데요. 만약에 지금 어때요? 대체라는 자체는 용도와 기능과 가격이 똑같습니다. 이 토지가. 그럼 여기가 주거용이고 여기가 주거용인데요. 자, 이 지역은 상업지도 사용할 수 있는데 주거지로 사용해요.
포기한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오로지 주거지만 사용돼요. 기회비용이 없어요, 얘는. 그러면 기회비용이 있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체 원칙에 적용되는 기회비용의 원칙,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회비용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자, 챕터 3, 03,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박스로 정리하셔서, 자, 책에는 가격제 원칙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적합문 지읒 들어가니까 지역, 자, 개별 분석은 기억 들어가니까 개별, 이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또 강의를 새롭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분석이라는 자체는 지역 분석의 선행입니다.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하세요. 자, 여러분들도요, 중개사 사무실 가서 어떤 아파트를 사실 때 몇 년 된 그 몇 층 아파트, 어떤 아파트 주세요라고 하지 않죠. 그 개별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 아파트를 찾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 자, 우리가 서울도요, 구가 다 틀려요. 구마다 마포구에도 합정동, 망원동, 서교동이 다 틀리죠. 그럼 어떻습니까? 망원동을 찾는 아파트가 틀리듯이 서교동 찾는 아파트가 다 틀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먼저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디 구체적으로 그 지역을 먼저 물어보죠. 그죠? 마포구면 마포구, 뭐 강남구면 강남구. 그 지역을 물어본 다음에 그 지역 안에서 이제 찾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 분석이 먼저 선행입니다. 자, 지역 분석이 먼저 가야 되는 게, 이 평가사는요, 이 자체적으로 절대적 이치가 아니라 상대적 이치를 받고 따지기 때문에 항상 외부 환경을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은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강남역 사거리가 보통 상업용도로 이용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지역 분석이고요. 표준적으로 이용을 해서, 그러면 상업용도로 이용한다? 그러면 만약에 강남역 사거리에 건물을 지었다? 지면은 그것은 상가로 이용이 된다. 그래서 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지금 여기가 강남역 전철역인데요. 3번 출구에 있는 물건을 평가사한테 맡겼습니다. 평가사는 이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에 대한 지역 분석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지역 분석을 해서, 자, 대표적인 표준적 이용을 받죠. 상업용도로 이용되고 있더래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먼저 여러분들도 어느 지역의 가격 시세를 먼저 알아봐야 되니까 이건 가격 수준을 파악합니다. 이제 개별 분석 자체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지역을 분석하는 거고, 개별 분석은 부동산 자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어때요? 상가 건물을 줘야죠. 지역 분석은 채용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채유효 이용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럼 이제 가격 수준이 아니라 가격을 판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암기 기법이 얘가 선행하고 얘가 후행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선지표, 후계체로 외우세요. 자, 우리가 먼저 후계체, 뭐 올림픽을 치르든 월드컵을 치르든 먼저 누가 어떤 지역이 어떤 나라가 할지 표를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개최하는 거잖아요. 선지표, 후계체. 그러면서 좀 전에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자, 시장 안에 주택이 안 맞는다는 자체는 외부적인 거예요. 외부적인 것은 지역 분석이죠. 그래서 적합의 원칙과 관련입니다. 이 적합의 원칙이 밑에 박스에 나와줬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치유가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경제적 강가라고 배우셨습니다. 근데, 자, 이 개별 분석이라는 자체는 이 균형의 원칙과 관련돼요. 자, 균형은 좀 전에 우리가 가격제 원칙에서 만약에 20층짜리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다, 또는 지하 주차장이 없다. 자, 이건 치유가 가능할 수 있고 불가능할 수가 있는데요. 내부적인 거니까 기능적 강가요. 자, 그럼 자체이다 보니까 이건 내부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쪽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돼요? 지역 분석에 지역 들어가니까 적합, 개별 분석에 기억 들어가니까 균형. 자, 외부니까 경제적 강가, 내부니까 기능적 강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박스에 정리만 할게요. 박스에 보시면 선지표 후계체죠. 그래서 지역 분석은 가치 형성의 지역요인 박스 분석해서 표준적 유형 박스. 가격이 아니라 지역 분석은 가격 수준입니다. 근데 개별 분석은 어떻게 돼요?
이 가치 형성 요인이 지역이 아니라 개별 요인, 그 다음에 채용을 판단해서 구체적인 가치고요. 자, 지역이 전체적 거시적이면 얘가 우리가 구체적, 국지적, 미시적, 표준적 사용이면 채용, 선행하면 후행, 가치 수준, 얘는 가격. 이렇게 해서 정리하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